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저희 여수 MBC의 연속기획보도 원거리 통학 문제 오늘도 이어갑니다.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은 더 이상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미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왜 아파트들은 초등학교와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요?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년 사이 순천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는 6,100여 세대. 이 중 78%인 4,700여 세대의 초등학생들이 법정 통학거리 기준인 1.5km가 넘는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선 아파트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85%에 육박합니다. 초등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기상시간이 앞당겨져 성장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유해 환경과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아직은 판단 능력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통학거리가 길어지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노래방. 법령에는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를 1.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건축 허가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생들이 적절하게 통학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신축 아파트 학생들은 점점 더 멀리 통학하게 되는 걸까? 순천교육지원청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령에 통학거리 1.5km 이내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얼마만큼 규제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환경 영향평가 지침에도 1.5km 초과 시 건축 불가가 아니라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순천시는 통학거리와 관련해선 교육청의 판단에 따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도 순천 지역에서 지금까지 통학거리를 이유로 건축 허가가 반려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교육청 관계없이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 통학 기준과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제도가 정비돼 있지만 규정상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선 초등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 사업이 행정 절차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5월로 예정됐던 착공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경자청은 전체 공사 기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 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의회 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분담금 가운데 시 분담금 71억 7,800만 원이 진통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현재 여수 경도 연륙교를 포함한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이 최근 이 도로의 건설에 적용될 관련 법은 경자법이 아닌 도로법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 경자법을 적용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과 사뭇 다른 입장 전환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자법을 하게 되는 행정행위가 개발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의기관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당초대로 조직의 시설 결정을 빨리 좀 추진해서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관련 절차 일체가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만 최대 8개월여까지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자청의 의견에 난감해하면서도 최종 결정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시설 결정에 관해서 우리 시에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되면은 저희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일관성을 잃은 경자청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경자청이 경자법으로 추진해왔던 다리 건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다른 뭐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에서 직접 나서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예상했던 착공식이 5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이 차도선 영업권 보상 등 관련 보상 문제까지 여전히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가액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여수 경도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진입도로 조성 사업. 계획대로 오는 2026년까지 완공 개통이 가능할지 지역사회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와 관련해 광양시 의회가 포스코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광양시 의회에서 열린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설명회에서 시 의원들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없을 것 등을 명문화해달라고 제철소 측에 요구했지만 포스코 측은 명문화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자회사 출범 이후 소상공인 피해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 제철소 측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제철소 직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 행정부 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며 광양 시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전설 차범근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과 고흥군은 최상의 시설과 환경을 꾸려나가 고흥을 유소년 축구의 요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통통 튀는 축구공을 쫓는 아이들. 차붐이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친구들과 공을 따라 이리저리 내달립니다. 코치들은 눈높이에 맞춰 축구와 친해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고요. 90명 중에서 하는데 너무 좋았고 앞으로 많은 걸 더 배우고 싶어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고흥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 모두 85명, 여학생팀까지 4개 팀이 16주 동안 기본기부터 실전 연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도 첫 수업을 맞아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고흥에 내려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축구교실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유소년 축구 요람을 꿈꾸는 고흥군은 축구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축구 프로그램을 좀 이제 배울 수 있다. 우리 유소년들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를 시작하는 꿈나무들의 어떤 말을 남겼을까? 무엇보다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축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전 부서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실국장 정책회의 자리에서 여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서 이전이 언급됐지만 기술파트 위주로 부서가 구성되면 일반 도민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광부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육성 등을 위해 본청 차원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투자 유치와 산단 조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자리 투자 유치국은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문화융성국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이면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벌써 10년이 됩니다.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는 남성과 분노한 남성을 말리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로 기억을 잃은 유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의 촬영 현장입니다.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진도와 목포 등지에서 분주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서는 최초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도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기회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 주변에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은 실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희생자 가족들로 이뤄진 극단 노란 리본의 배우들로 실제 영화에도 카메오로 출연하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투쟁해온 자신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다시 보게 된 유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고스란히 나기 때문에 장면만 봐도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또 그때 그 기억들을 잘 오히려 또 보여주고 떠올려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때는 못 느꼈던 보면서 직접 보니까 우리 아빠들 10년이 있겠구나, 부모님들이 있겠구나 하는 게 많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처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촬영 중인 영화는 최소 5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이 이미 촬영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로 준비 중인 작품들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다큐멘터리와 연극 등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로 다뤄져온 세월호 참사. 아픔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의 군공항을 전남으로 대구에 위치한 군공항은 경북으로 각각 옮기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쌍둥이법이란 이유로 특별법 심의와 통과도 보폭을 맞춰왔는데요. 법안 확정을 위한 시행령은 국가 지원을 확실히 한 TK 신공항 특별법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행령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의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 경북의 신공항 특별법이 한날 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이유는 내용과 시행 시기까지 어느 것 하나 차이를 두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데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딴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입법 예고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광주시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부족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라는 뜻으로 결국 돈 되는 아파트 건설에 광주시가 힘을 써야 할 형편입니다. 반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령 초안에는 광주의 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초과 사업비 방지를 대구시에 의무로 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종안에서는 이 의무사항이 삭제돼 대구시의 부담을 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행령에 있어서는 쌍둥이 법안이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전 부지가 결정되고 있고 광주공항, 공공항은 이전 부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끊임없이 이 차액을 줄이려고 광주시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 8월 말 전까지 최소한 TK 신공항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국방부와 지자체의 소위 아파트 장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모든 의원이 포함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의대 신설 없이 정원만 늘릴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전남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고 전남권 의대 설립을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방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국립의대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 달 광주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을 대상으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6월 16일로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사항과 시도별 내년도 주요 국비 예산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5.18 43주년 당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구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공심야약국 4곳의 이용 건수는 모두 2만 80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판매가 93.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8월 지자체 및 전남도 약사회 등과 협의해 수요 조사를 거친 뒤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독사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정하고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노인과 청년 등 전남도 개별부서에서 추진 중인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총 가구 수는 77만 7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27만 4천여 가구이며 홀로 사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미 여수시 의원이 최근 불거진 농로 개설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두 허위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미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돌산 우두리 농로 개설을 위한 전남도 특별교부금 요청은 자신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루어졌고 평사리 농로 개설과 석축 공사는 사비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박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농로 개설과 관련해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전남도와 여수시로부터 3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